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9월 5일이죠. 지금 태풍이 밖에 오고 있어서 정말 비가 오는 날인데 또 우리 비를 뚫고 저희 전문가님들 두 분 모시고 또 투더골드문 방송을 오늘 하고 왔는데요. 그래서 또 저희가 요약 방송을 오늘 안 만들 수가 없어서 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. 오늘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오늘 얘기 나눴던 거는 우리 유일님과 필승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. 유일님께서 인플레이션과 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. 또 필승님께서는 마이클 세일러와 또 바이낸스 소식 들고 오셨습니다. 오늘 나눠봤던 얘기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었다, 물가가 잡혔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. 우선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상 금요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저번 주에. 근데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다 할 방향성이 사실 보이지 않고 있어요. 지금도 굉장히 2만 달러 밑에서 바로 19,000달러에서 정말 지루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유일님께서는 사실 저번 주에 고용지표가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입장이셨는데, 지금 예측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은 정말 평온한 상태입니다. 따라서 지금 시장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폭이 큰 선물 시장으로 좀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물 시장으로 좀 자금이 이동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선물 시장에 가서 거래를 하는 건 정말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일단 지금 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 때, 이럴 때일수록 좀 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배워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사실상 인플레가 에너지와 식료품 또 주거비에 영향을 이번에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0.75%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지금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70% 정도 됐는데, 그게 60%로 내려오고 지금 0.5%포인트가 40%로 올라왔다고 합니다. 지금 거시적으로는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의 속도를 그럼 향후에는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걸어보는데요. 우리가 9월 달에 9월 8일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. CPI가 13일에 있고 FOMC 회의 또 22일에 있습니다. 이 부분 시장성으로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표들 어떻게 나올지 좀 짚어보시면서 일단은 이번 주에 있을 9월 8일에 파월 의장의 연설 가장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솔루션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. 사실 이 개발이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어떤 개발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, 지금 이게 페이코인처럼 결제 코인을 어떻게 보면 라이트닝 코인이 결제 코인 쪽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통해서 아니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더 빠르고 좀 수수료를 저렴하게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좀 마이클 셰일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어찌됐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도가 많을 거를 예상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상황 볼 수 있는 이슈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이제는 채권 시장에 인기가 있다, 채권으로 투자금이 쏠린다 라는 말씀 하셨어요. 어쩔 수 없죠. 지금 주식시장도 정말 많이 투심이 위축되어 있고 비트코인 시장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더 안전 자산인 채권이나 예금 쪽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을 저가에 좀 매수를 해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채권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인데, 뭐 이 정도의 수익은 한 1, 2% 정도라고 해요. 따라서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채권에 투자를 하셔도 되겠지만, 지금 당장 뭐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몰린다고 해서 급하게 또 투자처를 변경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상 비트코인이 지금 개인 지갑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고,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지금 좀 보유를 하겠다는 스탠스가 좀 강하고요. 기업이랑 기관이 지금 저점 매수를 통해서 지금 막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이 저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필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바이낸스와 나이지리아 정부 경제특구 설립 지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. 사실상 개발도상국이죠.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이런 비트코인과의
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제휴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바이낸스가 정말 큰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수요도 높이고요. 거래 대금도 높이면서 친암호화폐 세력을 좀 더 확장을 시켜가는 것 같습니다. 싱가포르라고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다음을 이을 나라가 아마 나이지리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주셨고요. 지금 달러가 정말 킹달러라고 할 만큼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지금 오늘도 1370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들의 화폐 가치도 매우 떨어지고 있어요. 뭐 우리나라만 해도 화폐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또 어떨까요?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.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요.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암호화폐로 선회를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국정통화로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정부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조금 더 달러나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화폐를 넘어서 좀 암호화폐가 장기 전망으로 꽤 좋을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. 이것도 정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우리 연말까지 비트 방향성 어떻게 보면 될까라고 보셨는데 사실 비트코인 CPI 이후 이번 달 9월 13일 CPI 이후에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 전까지는 좀 미미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변동폭이 커져서 상방으로 뚫렸을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도 보여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매매는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맞겠고요. 지금 횡보하는 장에서 조금씩 사 모아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나중에 큰 상승장 왔을 때 우리가 크게 좀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. 오늘 또 월요일인데 비도 많이 와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장도 또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. 따라서 우리가 또 오후에 6시와 7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. 거기서 필승님과 유유님이 모르시는 종목들이나 좀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면 다 답변해 주시고 또 재밌는 코인들 아니면 숨겨져 있는 우리가 저점 매수해서 좀 큰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 매매 타점도 좀 잡아 주실 거니까요. 오늘 오후에 또 무료 방송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. 안녕.